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준비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30년간 교사로 헌신해온 60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마주하게 되는 대한민국 자산 서열의 냉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김 선생님의 이야기와 시작하는 공감. 김 선생님은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 생활을 이어오면서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은퇴를 맞이했는데요. 막상 은퇴 후 생활을 시작해보니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제 노후는 또 다른 경쟁 속에 놓여 있더라고요. 라며 속 깊은 한숨을 토로하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도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모아둔 저축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에 의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자산 서열 구조와 부동산 가격, 의료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은퇴 후에도 모두가 평등하게 편안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라는 김 선생님의 말은 우리에게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2. 대한민국 자산 서열과 은퇴 후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분포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내 자산이 은퇴 후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실제로 자산 형성은 출발 전부터 다르기 마련이고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은퇴 후 생활 수준 역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 연금 제도의 한계입니다.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나 의료비,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 제도에 기대지만 실제로는 급증하는 생활비와 물가 상승, 그리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과 자산 가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여전히 가장 큰 자산 축적 수단이지만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 차이가 극심합니다.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한 자산 가치를 보유할 수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나 자산 형성이 어려운 세대는 은퇴 후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셋째, 건강과 돌발 상황입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장기간 근무 후 은퇴를 맞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나 돌발 비용 마련에 소홀하면 이미 쌓아온 자산이 금세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사례로 보는 은퇴 준비의 중요성. 이제 김 선생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사례 1.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중소기업에서 평생 근무한 후 은퇴를 맞이한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느라 저축이나 투자에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은퇴 후 매달 지급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생활비와 의료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저축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야 생각하니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 이렇게 허술한 준비를 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더라며 후회를 토로했어요. 어씨의 이야기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체계적인 은퇴 준비 없이는 노후에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례 2. 부동산 투자로 자산 가치를 확보한 B씨의 경우. B씨는 40대 초반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던 분입니다. 초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부동산에 꾸준히 투자한 덕분에 현재는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초반에는 걱정도 많고 불안한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결정이 내 은퇴 후 삶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라고 B씨는 말합니다. B씨의 사례는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은퇴 후 자산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 이 역시 시작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여유가 있어야 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 3. 사회복지와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한 C씨의 사례. C씨는 경제적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공동체 지원을 적극 활용해 은퇴 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조금씩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C씨의 모습은 개인의 자산 준비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과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C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가 자산 준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로와 교훈을 줍니다. 4. 앞으로의 대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안정은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체계적인 재무 계획, 젊을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투자와 저축을 병행하고 연금 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및 자산 분산 투자, 부동산 투자나 다른 형태의 자산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 및 공동체 네트워크, 경제적 준비와 함께 사회복지, 가족, 이웃과의 네트워크도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도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개선, 의료비 지원, 그리고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5. 마무리하며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비롯해 C씨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은퇴 후 삶은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생활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없으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 모두 김 선생님처럼 한 번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 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준비와 변화가 큰 미래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앞서 김 선생님과 여러 사례를 통해 자산 서열과 여러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재정 관리와 맞춤형 투자 전략 세우기. 전문가와 상담하기. 은퇴 준비의 첫 걸음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금융 전문가나 재무 상담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자산, 부채, 수입과 지출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과 예산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준비해도 미래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각도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단순히 은행 예금이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최근에는 ETF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특히 부동산 투자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생활 터전과 미래 계획에 맞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비상금과 돌발 상황 대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요. 갑작스런 건강 문제나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준비된 비상금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정기적인 건강 검진. 은퇴 후에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건강 문제예요.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운동 습관을 기르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자산이라는 말처럼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결국 미래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취미 활동. 은퇴 후에는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산책 또는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과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동체 활용. 지역사회 프로그램 적극 활용.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활동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노년층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문화강좌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소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 모색.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원봉사나 멘토링 또는 이전에 하던 일을 토대로 프리랜서나 컨설팅 활동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해 보세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마음의 안정과 동시에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4. 정부 및 제도적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연금 및 복지 제도 적극 활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연금, 의료비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관련 기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 유지. 은퇴 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부의 정책 변화나 새로운 복지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5.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평생 교육과 자기개발.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 지역 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해 보세요.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 경험을 살려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려움과 동시에 큰 보람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 강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이야기한 재정관리, 건강유지,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 그리고 인생 2막을 위한 준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변화작은 저축 습관,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새로운 취미 찾기가 미래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도전이지만 그 도전을 기회로 만드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걸음들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기억하며 지금 바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해오셨나요? 혹은 앞으로 어떤 도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15년 차. 60에 퇴직 후 경력 살려서 취직하려고 기사 기능장 등 취득하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같은 부서에 나처럼 노력하는 사람은 단 몇 사람에 불과하다.
다들 현재를 즐겁게 살자는 마인드로 재밌게 사는 모습에 나도 노후 생각은 그만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냥 여행 자주 다니면서 그렇게 살까 생각했다. 하지만 노년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낸다. 언젠가는 지금의 노력이 빛을 발할 때가 왔으면 좋겠다. 60세, 새로운 출발선에서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 당신은 이미 성공의 길 위에 있습니다. 60세, 인생 2막을 위한 현명한 선택. 퇴직 후 재취업, 노후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60세, 과거에는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퇴직 후 재취업 왜 필요할까요? 경제적 안정. 길어진 노후.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돈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퇴직 후 재취업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 은퇴 후 사회와 단절되면 외로움, 고립감, 우울증 등 심리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 유지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경력을 살린 재취업, 노후 준비의 핵심 전략. 퇴직 후 재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입니다. 경력 활용. 재취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조기 계획. 수립. 퇴직 35년 전부터 재취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강점을 분석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꾸준한 자기 개발. 퇴직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자격증 취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최신 트렌드 학습 등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는 것은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 직장 동료, 지인,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꾸준히 연락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 채용 정보 검색,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력 활용. 재취업 성공 사례. 사례 1. 20년 경력의 공무원 어씨는 퇴직 후 자신의 전문 분야인 도시계획 관련 자문회사에 취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례 2. 30년 경력의 간호사 B씨는 퇴직 후 요양병원에 재취업하여 환자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 3. 40년 경력의 기술자 C씨는 퇴직 후 기술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결론. 60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60세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력을 살린 재취업은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자아실현,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노력하면 6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15년 공직 생활, 그리고 새로운 도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년간 공직에 헌신하시고 60세 퇴직을 앞두고 계신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도 경력을 살려 재취업하기 위해 기사 기능장 등 자격증을 취득하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퇴직 후 편안한 삶을 꿈꾸며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퇴직 후에도 노력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냥 편하게 쉬면서 살지 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일 뿐입니다. 첫째,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금세 낡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퇴직 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를 통해 소득을 얻고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나 혼자만의 길, 외롭지만 가치 있는 도전. 주변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저는 이분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은 분명 값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함께 힘을 합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 후 경력 개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신의 강점과 경험을 분석하세요. 15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퇴직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퇴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에도 멈추지 않는 열정, 그것은 바로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지금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빛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퇴직 후 어떤 분야로 경력을 살리고 싶으신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막막하시다면 경력과 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함께 알아보고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직 공무원 경력과 기사 기능장 자격증을 활용하여 관련 분야,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기술 자문, 강의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행,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60세, 새로운 시작. 퇴직 후 경력 개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혹시 60세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막 퇴직을 하셨나요? 막막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에이 60 넘어서 무슨 경력 개발이야, 늦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60세 이후의 경력 개발이 중요할까요? 1. 경제적 안정. 길어진 수명과 함께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연결. 이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자아 실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경력 개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 강점 찾기.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 목표 설정.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의해 보세요. 3. 정보 탐색. 관련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교육이나 자격증을 알아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네트워크 구축. 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인맥은 새로운 기회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끊임없는 학습.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온라인 강의,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60세 이후 경력 개발 성공 사례. 사례 1. 65세 택시기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 김 할아버지는 65세까지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손주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택시기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정보, 운전 꿀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례 2. 62세 주부에서 베이킹 전문가로 변신. 이 아주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62세의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막막했지만 평소 좋아하던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킹 학원에 다니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작은 베이킹 공방을 열어 수제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 3. 68세 퇴직 교사에서 인생 컨설턴트로 변신. 박 선생님은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다가 68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학생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인생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로 상담, 학습 코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 60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60세 이후의 경력 개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연결, 자아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마이너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세요. 65세 택시기사, 유튜브 스타가 되다 10만 구독자를 사로잡은 김 할아버지의 성공 스토리. 평범한 택시기사에서 10만 유튜버로 김 할아버지의 인생 2막. 여러분, 혹시 김기사 TV라는 유튜브 채널 들어보셨나요? 구독자 10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채널인데요. 놀랍게도 이 채널의 주인공은 65세 택시기사 출신 김 할아버지입니다. 에이, 65세에 무슨 유튜브야? 처음 김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무슨 유튜브냐?
요즘 젊은 사람들도 성공하기 힘든데. 하지만 김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택시기사 경험 콘텐츠가 되다. 김 할아버지는 택시기사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정보, 운전 꿀팁, 블랙박스 영상, 손님들과의 에피소드 등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 기사님 덕분에 운전 실력이 늘었어요. 김 할아버지의 유튜브 채널은 운전 초보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운전 꿀팁은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더욱 신뢰가 가고 초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김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투와 유머는 구독자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인생은 60부터. 김 할아버지의 도전 정신. 김 할아버지의 성공은 단순히 유튜브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6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성공 비결. 경험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김 할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 김 할아버지는 구독자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구독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끊임없는 학습. 김 할아버지는 유튜브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성공 스토리가 주는 교훈.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험과 노하우는 소중한 자산이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콘텐츠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그것은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은 성공의 열쇠다.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콘텐츠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김 할아버지의 성공 스토리는 6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혹시 퇴직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김 할아버지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과 소통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2세, 인생의 터닝포인트. 슬픔을 딛고 베이킹으로 꽃피운 제2의 인생. 이 나이에 무슨 베이킹이야? 주변의 만류에도 꿈을 향해 나아간 용기.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이 6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베이킹 전문가로 변신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달콤한 인생이라는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는 이정숙 씨입니다.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전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2세의 남편과 갑작스럽게 사별하면서 삶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찾아온 막막함 속에서 그녀는 평소 좋아하던 베이킹에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말렸죠. 이 나이에 무슨 베이킹이냐, 그냥 쉬면서 살아라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베이킹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았어요. 이정숙 씨는 베이킹 학원에 등록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며 밤낮 없이 베이킹에 매달렸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나만의 레시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맛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정숙 씨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자신만의 베이킹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정성을 담아 만든 그녀의 수제 쿠키와 케이크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작은 베이킹 공방을 열었고 달콤한 인생이라는 이름처럼 그녀의 삶에도 달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방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점점 규모를 늘려갔어요. 지금은 온라인 판매도 하고 케이크 주문 제작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만든 빵과 쿠키를 맛있게 먹는 손님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이정숙 씨의 베이킹 공방은 단순히 빵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의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입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빵을 먹으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정숙 씨는 베이킹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정숙 씨의 성공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세요. 열정과 노력은 기적을 만든다.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라.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이정숙 씨의 이야기는 60대 이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정숙 씨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세, 뇌과학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 퇴직 후 경력 개발, 지금이 최적의 시기. 여러분, 혹시 나이 먹으면 머리가 굳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 어른들이 흔히 하시던 말씀이죠.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60세,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에 최적의 상태라는 거죠. 혹시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60세 이후가 경력 개발의 최적기인지 알아볼까요? 뇌의 가소성.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한다. 혹시 뇌 가소성 BRAIN, PLASTICITY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의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뇌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뇌가 평생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의 여러 영역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뇌의 신경망이 더욱 복잡해지고 연결성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즉, 60세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뜻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경력 개발의 놀라운 효과. 인지 기능 향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좋아지면서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집니다. 뇌 건강 증진.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이는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등 뇌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감소. 새로운 도전과 성취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과학 기반 경력 개발. 어떻게 시작할까? 호기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뇌를 자극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점차 목표를 확장해 나가세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뇌의 가소성은 꾸준한 자극과 학습을 통해 발휘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세요. 독서, 강연, 온라인 강의,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여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뇌 과학 기반 경력 개발 추천 도서. 나이듦에 관하여 루이즈 에런슨 나이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나는 내 나이를 모른다. 크리스틴 울프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뇌, 생각하는 기계 제프 호킨스 뇌 과학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뇌의 미래를 조망하는 책입니다. 60세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뇌 과학은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변화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세요. 퇴직 후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 대신 매달 고정된 비용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은퇴 전에는 막연하게 다가올 것 같았던 문제들이 실제로 퇴직 후에는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이는 은퇴자에게 큰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런 예기치 못한 부담을 미리 준비하고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이 방법들을 꼭 기억하세요. 퇴직 후 갑자기 튀어나온 건강보험료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직장에서 제공했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보험료가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각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예기치 않은 비용이 그 꿈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직장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초반의 김 씨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퇴직 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에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었고 보험료 인상 없이 기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가능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이 방법을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퇴직 후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장보험에 가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것을 피하려면 소득신고 방법을 재검토하자.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 퇴직 후의 소득이 달라졌다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소득이 불규칙해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보험료가 예상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의 박 씨는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까 걱정했습니다. 박 씨는 퇴직 직후에 자영업을 등록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업소득을 최대한 낮춰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이를 통해 보험료를 현저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어떻게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소득이 급격히 변할 때는 소득 신고 방법을 잘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이 낮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만큼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보험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소득 신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미리 대비해두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만약 퇴직 후 직장가입자나 배우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특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이 씨는 퇴직 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는데 다행히도 재산이 많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씨는 자녀들이 대부분 독립해 살고 있어 재산이나 자동차도 많지 않았고 그 덕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을 미리 파악하여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퇴직 후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으니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주던 건강보험이 퇴직 후에는 전액 개인 부담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직장 가입자처럼 직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어떤 이유에서 발생할까? 일단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급등하는 이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퇴직 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기존의 월급이 아닌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갑자기 재산이나 다른 자산들이 많을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 보험료는 여전히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연금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이 보유한 재산의 집, 차량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보다 높은 보험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 신고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만약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 어떻게 신고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할 경우 소득 신고를 너무 높게 하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60대 후반의 한 어씨는 퇴직 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소득 신고를 처음에 너무 많이 했던 거죠. 그 후 그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소득 신고 방식을 신경 써야만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퇴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B씨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 걱정했는데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유지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적은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C씨는 퇴직 후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장 가입자였을 때보다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그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소득이 적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경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외에도 은퇴 후에는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비에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강보험료나 다른 보험료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아보지 않으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책정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퇴직 후 소득신고 방법을 재검토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퇴직 전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며 여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된 은퇴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듣는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랜 기간 한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심리적, 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은퇴, 그런데 막상 그 준비와 실제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은 그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준비를 미루기 일쑤예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오랜 시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서 잘만 해왔으니 은퇴도 문제 없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기 쉽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라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불안,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35년 대기업 임원 어 씨의 이야기. 어 씨는 60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를 맞이했어요. 평생 일에 매진하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왔던 그는 은퇴 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은퇴 전까지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며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아무런 역할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어 씨는 경제적인 대비도 충분치 않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우울증과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도 내가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거슬리게 느껴졌고 결국 어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의미를 잃어갔다고 해요. 사례 2. 중소기업 임원 B 씨의 도전. B 씨는 55세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결정했어요. 어 씨와는 다르게 B 씨는 은퇴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평소 취미로 이어왔던 여행과 독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었고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해왔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어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변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정서적인 불안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오히려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와 봉사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결국 B 씨는 은퇴 후 첫 해에 여러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B 씨의 이야기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프리랜서로 재도약한 CC. CC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후 58세에 은퇴했어요. 다들 말하길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CC는 오히려 직장 생활 동안 쌓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죠.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경제적 불안정, 업무의 불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따랐어요. 그런데 CC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CC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조언.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취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이에요. 자신만의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해보세요. 단순히 쉬고 싶다보다는 여행을 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또는 내 경험을 살려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경제적 대비는 필수.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은퇴 후 수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정적인 연금이나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을 고민해 두어야 해요.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는 이전의 직장 동료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취미 모임, 봉사활동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나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 혹은 창업 같은 도전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면 실제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건강관리 장기간 일에 매진하다 보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직장 생활이 은퇴와 함께 끝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어 씨의 경우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위기를, B 씨는 철저한 계획과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그리고 C 씨는 과감한 전환과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새로운 길을 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도전하는 삶이 되어 봅시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취감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새로운 삶의 토대로 삼으려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새로운 자기 정체성 확립하기.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 임원이나 중견 관리자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아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빛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어 씨는 나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라는 자부심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심리적 공허감에 빠졌었어요. 반면 B 씨는 은퇴 전부터 취미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길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독서, 강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정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고정된 수익과 안정된 복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CC의 사례처럼 프리랜서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처음에는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점차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연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나 연금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장기적인 수입원을 계획해야 해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를 통해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동료 관계는 은퇴 후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 BC처럼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즐기거나 취미로 시작한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은퇴 후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놓쳤던 기회나 배움의 열정을 은퇴 후에 다시 불태울 수 있어요. CC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과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동호회, 지역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예술이나 문학 혹은 건강 관련 지식을 쌓는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면 은퇴 후에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존의 전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이나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와 웰빙 라이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한 몸과 마음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일한 사람들은 은퇴 후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어요. 어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B 씨와 C 씨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새로운 도전과 자기개발, 그리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건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이나 외로움, 불안감 등은 심리상담이나 명상, 취미생활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이나 경력을 버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극적인 제목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삶이 불러올 수 있는 어려움과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 마인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야기와 조언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보세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과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